안녕하세요. 금융나치마입니다. 오늘은 자동차 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건데, 설정이 하나도 없고 해당 차량으로 담보대출이 하나도 없다면 큰 문제 없죠. 그냥 가능한 거 신용에만 문제 없다면 그냥 대출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할부 자동차의 경우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많이 좀 헷갈려 하세요. 할부 자동차, 내 차로 할부가 남아있는데 이게 대출이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 얘기를 하죠. 혹시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게 뭐예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근저당 설정 금액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근저당 설정 금액이란 것은 이건 할부사에서, 그러니까 신차 할부이든 또는 중고차 할부, 이 할부사에서 차량에 설정을 하는 거예요. 자, 대충 아시죠? 내가 차를,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3천만 원짜리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그래. 근데 돈이 없어. 차는 사고 싶고. 이 할부사에서 그 차값을 대신 내주는 거예요. 아, 당신 3천만 원짜리 차가 사고 싶어? 그러면 우리가 그 돈 내줄게. 잘 กู้고 다녀. 그리고 우리가 내준 돈만 그냥 이자 좀 있긴 하지만 이자 붙여서 매달 잘 갚아주기만 하면 돼. 자, 세상 편하죠. 그런데 채무자가 예를 들어서 1년 아니면 2년이나 할부 잘 내고 있다가 갑자기 사정이 안 좋아졌어, 상황이. 이걸 못 내버려. 연체를 해버려. 여기서 이제 독촉을 하게 되겠죠. 아, 죄송해요. 돈이 없네요. 좀 직장도 안 다니고 놀다 보니까 돈도 없고 그래서 못 내고 있는데 좀 봐주세요. 아, 예, 그럼 봐드릴게요. 절대 그런 일 없죠. 할부 금액을 못 내요? 그럼 안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면 그럼 어쩔 수 없죠. 차를 가지고 가야죠. 차를 삥 가지고. 그냥 무턱대고 가져가면 불법이죠, 이거. 도난 신고해버려야죠. 그러면 할부사 얘네들 잡혀 들어가겠죠. 자,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차를 가져가도 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제 근저당 설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약속이 있죠. 매달, 며칠 날, 몇 프로 이자로 월 얼마씩 납부하고, 그걸 월 1회 이상 미납할 경우에 언제든지 차를 압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약간 있어요. 보통 1개월이라고 하지만 자기네들 2, 3개월, 3개월 이상은 연체를 해야만이 보통 그렇게 끊고 가죠. 이걸 법적으로 문제없이 자기네들이 바로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근저당 설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웃긴 게 근저당 설정이 어떤 누구는 100%하고 어떤 누구는 70%하고 어떤 누구는 50%하고 누구는 10%하고 누구는 0%하고. 그러니까 3천만 원짜리 차를 할부를 끊어줬는데 돈을 못 갚아. 그래가지고 그게 아니구나. 똑같이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근저당 설정을 누구는 3천만 원 해버리고 누구는 얼마니까 37에 21 2,100만 원 하고 누구는 1,500만 원 하고 누구는 300만 원 하고 누구는 아예 그냥 설정 자체를 안 해버려. 이 이유는 뭐냐면 이 차량 할부를 끊는 이 상황에서 고객의 신용입니다. 마카가 다 됐네요. 신용 상태를 보는 거죠.
뭐 직장이 있고, 그리고 뭐 신용이 좋고, 부채도 별로 없어. 부채도 별로 없고,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겠는데? 그래, 당신은 그냥 신용 좋으니까 소득도 있고, 설정 안 해도 뭐 사고 치실 분은 아닌 것 같구만. 설정 안 해버려, 그냥. 근데, 이걸 할부를 이용하는 상황의 신용 상태를 보니까, 아이고, 무직. 아이고, 신용도도 나쁘고. 아이고, 부채는 많고. 이거 참, 안 해줄 수는 없고. 그래요, 해드릴게. 대신에 100% 걸어버려. 문제 발생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생각하고, 문제 있네? 하면 바로 이 차 끊고 가버리겠다. 이제 세모. 이것도 좋고, 조금 좀 나쁘고, 이거는, 그럼 뭐 50%, 70%, 10% 이렇게 그 상황에 따라 설정하는 금액이 좀 틀린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설정을 딱 5%에다 쳐요. 그러면 355, 150만원 설정된 거죠. 3천만원짜리 차인데.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할 때는 이분 신용이 그래도 좋은 편이었다고 보이죠? 자,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상황이 안 좋아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할부금도 못 내. 그러면 이 할부사에서는 100% 3천만원짜리니까 이 차를 그대로 꽂고 갈 수도 하지만 5% 150만원밖에 설정을 안 해서 못 꽂고 갈까요? 압류를 못 할까요? 아니죠. 무조건 이것도 압류죠. 설정을 단 100만원 하더라도 이 계약 자체, 이 계약 이행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이걸 무조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0% 설정이 안 돼 있어도 가져갈 수 있어요. 압류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좀 고객님들도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당시 신용이 좋았어. 그래서 설정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설정이 안 됐다는 것은 차가 매매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중고차로. 100만원 설정돼 있잖아요. 매매가 안 돼요. 이 설정을 풀어야 돼, 무조건. 그럼 100만원밖에 설정이 안 돼 있으니까 3천만원 대출 받았지만 100만원만 있어 100만원만 내 살부사에 내면 설정 풀어줄까요? 절대 안 풀어주죠. 이 남아있는 잔액을 다 내야지 이걸 풀어줘요. 그런데 설정이 없는 경우는 틀리죠. 아예 설정 자체가 없으니까. 차를 팔아버려 그냥. 갑자기 힘들어지고 자금이 없으니까. 만약에 차를 팔고 나서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못 갚는다. 그러면 이제 이때 문제가 생겨요, 크게. 이쪽에서 뭐 고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민사상 뭐든지 안 갚으면 민형사 다 걸긴 하겠지만, 민사도 걸긴 하겠지만 문제가 좀 커집니다. 그런데 이 차를 팔았어도 이걸 잘 갚아 나가. 비록 내가 가지고 있는 차는 없지만 할부 금액은 연체 없이 잘 갚아 나가. 그럼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거의 문제가 없어요. 왜? 얘네들이 우리가 할부해준 사람 차를 잘 타고 다니나 안 타고 다니나 확인하는 거 아니거든요. 확인하는 것은 월 불입금액, 할부 금액이 잘 들어오기만 되면 그냥 잘 타고 다닌 거예요. 안 들어오면 못 타고 다니는 거지. 문제가 있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경우는 갑자기 자금 필요하게 돼서 차를 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차를 안 팔고 또 자금을 구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바로 할부 자동차 담보대출이죠. 자. 지우개도 오래돼가지고 이제 지워도 제대로 닦아지지도 않고 참 지우개 하나 사야겠네. 자, 얼마 전에 자동차 담보대출이 나가신 분인데 현재 무직이신 분이에요. 무직자인데 QM6 2018년식
주행거리가 2만 정도 되는 분이에요. 자, 이분이 현재 신차 할부 잔액이 2천만 원 정도 남은 분입니다. 그리고 중고 시세가 약 2,100만 원 정도 되고, 그 중요한 설정, 근저당 설정 금액이 1,250만 원입니다. 자, 이분의 경우에는 신차 할부 잔액이 2천이고 중고 시세가 2,100만 원이에요. 이것만 보자면 대출 나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죠. 근데 설정 금액을 보니까 1,250만 원만 되어 있어. 신차 할부 잔액도 잔액이 2천만 원이지 이보다 더 뭐 받았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2,500을 받았다 치면 그랬죠. 근데 설정 금액이 1,250만 된 거, 거의 뭐 50%만 설정이 된 거죠. 그러면 중고 시세가 2,100이에요. 근데 설정이 1,250만 원이에요. 그러면 중고 시세에서 설정 금액을 뺀 나머지 약 대략 뭐 이렇게 하면은 뭐 800만 원, 그냥 800만 원이라고 할게요. 800만 원을 이게 담보대출로 가능합니다. 자, 어떻게 해서 가능하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설정이 단 5%만 되어 있더라도 그 차를 함부로 매매가 안 된다겠죠. 그게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차가 여기를 이제 선순위라고 하죠. 선순위. 이게 이제 후순위가 되는 거죠. 후순위. 예를 들어서 이분이 사고를 쳤어. 상환을 더 이상 못해. 문제가 생겼어. 이것까지 다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선순위, 후순위 다 이용했는데, 그러면 여기는 할부 잔액이 2천만 원이 남았어요. 중고 시세는 2,100이야. 압류해서 이걸 경매 처분해요. 경매 처분하니까 뭐 예를 들어서 중고 2,100인데 2천만 원이나 딱 처리됐어. 자, 그러면 이 2천만 원은 선순위 할부 잔액 2천이 남았으니까 이걸 그대로 일이 다 줄까요? 아니요. 그러게 못 줘요. 근저당 설정 금액이 이게 중요한 거죠. 1,250만 원만 걸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2천에서 1,250은 이쪽으로 줄 수 있어요. 줘요. 나머지 750이죠. 750만 원은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게 또 설정 금액의 차이예요. 고객님들 입장에서 그러면 얘네들이 왜 이렇게 그냥 2,500 처음에 대출해 줬으면 2,500만 원 설정해버리면 나중에 문제 생겨도 100% 다 받을 건데. 맞아요. 분명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설정을 하는 이 금액 퍼센트가 왜 이렇게 크고 작은지는 제가 알기로는 신용도에 따라서 뭐 그런다고는 했지만, 이분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이 차 자체를 다 가져가고 싶다면 100% 설정하는 게 맞는데 왜 그렇게 안 하는지까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후순위가 제가 나가는 이유를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건 후순위가 왜 여기에 잔액 2천이 남았는데도 아무 설정 금액이 1,200이 아니라 내 100만 원만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 2천만 원 문제 생기면 여기서 다 가져갈 건데 어떻게 후순위로 또 대출을 해주나. 문제 생기면 돈 어떻게 받으려고. 근데 바로 뭐라 할까요? 이거 뭐 이런 약점이라 해야 되나? 이걸 파고든 거죠. 어차피 문제가 딱 생겨도 설정 금액만큼만 먼저 선순위가 가져갈 수 있고 나머지는 후순위 업체에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후순위 담보대출이 가능하죠. 우리 그 아파트 담보 있죠. 아파트 담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설정 금액이 120%예요. 1억을 해줬다. 그러면 설정금은 1억 2천이에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혹시라도 사고 나면 자기네들이 1억만 가져가요. 1억 2천을 설정해 놨더라도. 근데 왜 1억 2천을 설정하냐면
1억 가져갔는데 이자도 안 갚고 뭣도 안 갚고 뭣도 비용도 안 주고 그럼 부대 비용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온전히 다 뽑아내기 위해서 120% 무조건 설정합니다. 뭐 요즘은 은행에서 110% 설정하는 것도 있어요. 솔직히 110%만 설정해도 충분해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아직까지도 120%, 대부업체는 150% 설정해요. 왜? 이놈들은 이자가 높거든. 그걸 다 받으려고. 담보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이렇게 설정하는데 차가는 좀 희한해. 보면은 이거 뭐 법적인 문제인 건지 어쩐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후순위로 담보를 이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할부 자동차 담보대출. 그래서 근저당 설정 금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고객님들께서 근저당 설정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죠. 그 방법은 뭐냐면 민원24 있죠. 민원24에 방문해가지고 검색하는 칸 있어요. 검색에다가 자동차 등록이라고만 검색을 하면 그 밑에 뭐 갑부 있고 을부 있고 그래요. 을부를 이걸 신청하면 여기에 근저당 설정이 어디에 어느 금융사에 얼마가 설정되어 있는지가 나옵니다. 차량 번호하고 그리고 소유자 성함만 입력하면 뭐 저기 뭐 주소도 있고 뭐 주민번호도 있는데 자기 거 그럼 누르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쉽게 알 수 있어요. 당연히 이걸 검색하기 위해서는 해당 컴퓨터에 자기 이제 공인인증서가 깔려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뭐 쉽게 알 수 있고 그냥 귀찮고 말해도 난 기억 못해. 그러면 연락 주세요. 그런 거 뭐 확인하는 거 어렵지 않고 솔직히 저희도 돈 안 들어요. 시간만 좀 까먹어서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을 주시고요. 자, 오늘은 할부 자동차 담보대출이 왜 후순위로 또 담보대출이 가능한지, 근저당 설정 금액에 대한 왜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그 이유는 바로 근저당 설정 금액이 얼마가 되느냐, 그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상품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